안녕하세요. 스페이스M 박광남입니다. 여러분, 골든돔, 즉 미국을 감싸는 황금방패라는 구상 기억하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을 때만 해도 실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많았었죠. 그중 가장 논쟁적이었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우주 기반 요격기가 마침내 서류상의 구상을 끝내고 물리적 개발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골든돔 이니셔티브에서 우주 기반 요격기는 기술적인 난제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단순한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 예산이 투입되고 개발이 시작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미 우주군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기사 내용에 보시다시피 지난 2025년 11월 25일 미 우주군은 SBI 계약을 위한 첫 번째 프로토타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클래시파이드 컨트랙트이기 때문에 즉 비밀 계약 형태라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주목할 점이 이 사업은 상금 경쟁 방식이라는 것을 택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거냐라고 하면 초기 계약금을 기업당 약 130억 원, 미화로는 900만 달러 정도의 시드머니를 주고요. 2027년 말까지 우주 공간에서 성능을 입증한 최종 승자에게 약 1,750억 원 규모의 상금을 주게 되는 계약입니다. 그 이후에는 연간 약 2조에서 4조 원 규모의 양산 계약 우선권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로키드 마틴뿐만 아니라 이 안두린이나 트루 어노멀리 같은 우주 스타트업과 기술 경쟁을 유도해서 이 개발 속도를 빨리 높이겠다는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SBI라는 것에 대한 개발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우주 기반 요격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에서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미사일을 요격하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레이저입니다. 어렵게 지향성 에너지 무기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그냥 쉽게 레이저를 발사해서 미사일이나 드론을 격추하는 방식이고요. 또 다른 방식은 그냥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미사일로 직접 타격하는 운동 에너지 요격기 방식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이 빛의 속도로 쏘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가 우주에 배치되는 게 완벽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이 우주 공간에서 미사일을 태워버릴 만큼의 강력한 출력을 내는 전력 시스템과 냉각 장치를 위성에 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 운동 에너지 요격기이고요. 쉽게 말하면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한 요격체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가 적 미사일이 올라오는 순간에 직접 몸으로 부딪혀 파괴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얼마나 비용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가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좌측이 운동 에너지 요격기고요. 우측이 레이저 무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굳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우주 기반 요격기를 만들려고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상승 단계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상 요격체는 적 미사일이 다가와서 탄두와 가짜 탄두가 분리된 뒤에야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격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이 미사일이 발사되는 지역하고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는 이 물리적인 거리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SBI 우주 기반 요격기는 우주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와 공간의 제약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적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에 속도가 느리고 거대한 화염을 뿜어서 탐지가 쉬울 때, 즉 탄두가 분리되기 전에 취약한 시점을 타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요격 미사일 한 발로 적의 다탄두 전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무게 효율인데요. 이 지상 기반 요격기, 즉 지상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중력을 이기고 대기권을 탈출해야만 하기 때문에 전체 무게의 99% 이상이 거대한 부스터, 즉 연료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4kg짜리 요격체 하나를 쏘려고 20톤짜리 로켓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미 우주에 떠 있는 이 SBI는 중력을 탈출할 만한 대형 부스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에 따르면 부스터의 단계 요격용은 약 1.9톤 정도면 충분하고요. 이 지상 요격기 무게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략 지상 기반 요격기는 약 20톤 가까이 되지만 이 부스터 단계의 요격기들은 대략
1900에서 3600k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부스터 단계 요격기와 활공 단계 요격기의 무게 차이가 있는데요. 이는 연료의 양 때문에 발생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활공 단계에서 요격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게가 낮아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역시 엄청난 비용이 되겠죠. 우주에 배치한다는 것이 지상과 달리 아무래도 초기 구축 비용이 매우 많이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이 요격기가 점점 경량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발사체 시장의 혁신과 만나서 점점 더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 한 번에 100톤 이상을 우주로 보낼 수 있고요. 만약 기술 발전으로 이 우주 기반 요격기인 SBI가 1톤 정도 수준까지 경량화가 된다고 하면 이 스타쉽 한 번 발사에 무려 100기의 요격 위성을 동시에 궤도에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라면 이 1000기의 위성을 깔려면 수백 번을 쏘아 올려야 했다라고 해서 비용이 감당 불가능했겠지만, 이제는 단 10회의 발사만으로도 1차적으로는 전 지구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방어막 구축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밑에 있는 최근에 블루 오리진의 뉴글렌 로켓도 궤도 발사에 성공하고 1단 부스터의 회수에 성공하면서 재사용 비용이 낮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더 미래에는 제가 비고란에 적어놨지만 스타쉽이 목표하는 정말 하루에 3번 이상 발사, 즉 하이 케이던스로 발사를 할 수 있게 되고, 뉴글렌 같은 경우에도 뉴 버전이 70톤의 페이로드를 저궤도에 실어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 초기 구축 비용이 극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상 요격 시스템과 순수 비용 경쟁도 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미국의 싱크탱크인 AEI에서 조사한 골든돔과 관련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골든돔 관련 보고서의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 AEI 보고서에서 골든돔 구축에 대한 6가지 시나리오를 정의했기 때문에 먼저 좀 가볍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가속화된 본토 방어라고 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 가치적 성과를 내기 위해 약간 신속 배치 기술에 집중하고 초기 예산 한도를 준수한 모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키텍처 이제 4나 이제 5 같이 제한적인 방어, 아니면 이제 지상 기반의 방어, 혹은 이 지상과 우주 자산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방식들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기반 요격기에 방점을 찍은 이런 시나리오, 아키텍처는 2번과 6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우주 중심 방어 구축 계획과 완벽한 전방위 방어 방식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6번의 경우는 비용의 제한 없이 모든 가용 기술을 투입해서 이상적인 다층 방어막을 구축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비용도 높고요. 다소 좀 이상적이다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어떤 규모로 방어를 할지에 따라서 정의를 나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어 규모에 따라서 운용 비용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어떤 수준으로 방어막을 구축할지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상당한데요. 결국 예산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에 3년간 1,750억 달러가 소모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지만, 사실 싱크탱크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자료에서처럼 일단 우주 중심 방어 전략인 아키텍처 2나 가장 강력한 방어인 아키텍처 6로 갈 경우 20년간 구축 비용이 약 2.4조 달러에서 3.6조 달러에 달하죠. 아까 말씀드린 1,750억 달러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지상 중심의 방어막인 4,060억 달러와 보다 약 6배나 비싼 금액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SBI 프로젝트의 관건은 앞서 말씀드린 위성 경량화와 발사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 경제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커버하는 방어 범위와 전략적 우위를 감안할 때 우주 중심의 국방 전략은 거스를 수 없는 미래 안보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에 이번 프로토타입의 개발 계약이 주는 의미가 상당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데이터인데요. 이 향후 골든돔 프로젝트로 인해서 어디로 예산이 집중될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다만 보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아키텍처 6 기준으로 우주군 예산 비중이 전체 미군의 예산에서
85%로 나오는데요. 이걸 보고 미군 전체 예산의 85%를 우주군이 쏜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보고서의 모든 비용을 보여드리는 것은 기존의 국방 예산에 얹어지는 증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늘어나는 비용입니다. 골든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즉 기존 육해공군의 예산은 그대로 두고 골든돔 프로젝트를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돈 중에 85%를 우주군이 주도해서 쓴다는 말입니다.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6년 기준으로 전체 국방 예산이 약 9,6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미국이. 여기에 85%라는 뜻이 아니라 이 아키텍처 6를 구축하기 위해 저희가 20년간 총 비용이 3.6조 달러 정도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1년치로 환산하면 매년 약 1,800억 달러 정도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럼 그중에서 약 1,530억 달러가 우주군 프로젝트에 쓰이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아키텍처 2나 아키텍처 6 같은 경우에 보면 우주군 예상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키텍처 1이나 5만 하더라도 역시나 우주군 예산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이 57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 우주군 예산이 만약에 정말 매년 1,500달러 가량 추가된다라고 하면 이는 우주 방산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론인데요. 이 SBI는 즉 우주 기반 요격기는요. 이 기술적 진전과 비용 절감이 맞물리면서 실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인프라가 기존에 깔리고 있고요. 그리고 발사체 비용은 낮아지고 있고 이제 요격기의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프로토타입 경쟁에 참여하는 방산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는 발사체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우주산업에서 안보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는 우주산업을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의 투자 포인트로 바라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